영어 천재, 폴리글랏. 수많은 다이어를 하는 사람들. 5개 국어한다, 6개 국어한다. 이런 개별적인 서사는 언어 습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죠. 인간의 모든 학문은 언어학도 포함이겠죠. 집단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영어 습득에 대한 이야기도 개별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진실이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턴의 사가 이야기가 모든 과학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어요. 뉴턴의 사가 이야기가 결국 모든 과학에 축적된 노하우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 이야기는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뉴턴의 미적분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던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 두 사람의 미적분에 대한 공은 이 두 사람으로 돌아가긴 했죠.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대상 중에 하나였고요. 자, 하지만 이런 마술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축적된 과학자들의 지식과 교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진화를 만든 다윈도 그 전에 삼촌이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했다고 하죠.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 말고도 또 진화학자가 또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이 영웅과 같은 서사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가 떨어진 걸 보면서 생각하듯이 쓸데없는 공상과 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시각은 아무래도 그에 대한 어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 그게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ut of nothing, 무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먼저 개발한 에스테 전구도 먼저 개발한 사람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 것이 에디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서사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진실이 영웅적 서사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폴리글랏, 다시 말하면 TV에 나와서 다국어 하는 사람들이 영어의 비법이라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영웅적 서사,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경우도 재미있는 서사가 될 수 있어도 언어학자들의 체계화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집단화된 이 체계화된 언어 습득에 대한 비밀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들은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중요한 건 지구는 돈다는 거죠. 자, worst of history, 역사의 대부분 동안 사이언스는 secretive, 뭔가 비밀스럽고 obscure, 모호하며 흔히들 considered indistinguishable, 구별이 되지 않는 거로, 마술과는 구별되지 않는 거로 생각되었어요.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랬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건. 그러나 실제 모던 사이언스는 그 반대로 combined observation, 관찰과 interpretation, 해석과 어떤 행위들이 결합되는데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that collectivize, 집단화시킨다는 얘기죠. knowledge gain, 얻은 지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집단화해요. 그리고 institutionalize them, 그들을 체계화합니다. 랩실로 또는 센터 또는 디스플레이, 학과, 펀드, 자금, 저장된 기억, 메모리, 이런 곳에서 그 얻어진 지식을 집단으로 체계화해요. 그러면서 as a collective, 집단적으로 결국 사이언스는 policing itself, 스스로를 감찰합니다. As happened 2018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 차이니즈 사이언티스트인
희지앙 퀸은 announced birth, 탄생, triangles, 쌍둥이 자매의 그러한 탄생을 알렸는데요. 그것은 edited genomes, 편집된 게놈, 유전자 총체죠. 편집된 게놈을 가지고 애를 두 명의 쌍둥이를 태어나겠다는 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 was met with storm disapproval, 반대에, 폭풍과 같은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this 이러한 오픈되어 있고 중에 오픈되어 있죠. 컬렉티브 집단화되어 있는 이 성격은 understood early 초기에 history modern science 근대 과학 역사에서 초기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 역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란 거죠. 조세프 글렌빌이란 분, 조세프 글렌빌이란 분이 가장 첫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죠.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 첫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arguing 1960년대 주장했던 거예요. free, 자유롭고 ingenious, 아주 정교한 exchange of reason, 그 이유들에 대한 교류, 우리의 특정한 sentiment, 감정에 대한 그러한 타당성, 그 이유에 대한 그러한 자유롭고 그리고 정교한 그러한 교류가 best, 최고의 방법이다. discover truth, 진실과 지식을 improve, 개선하는데,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개선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뭐다? 교류라는 얘기죠. 교류. 자, 타당한 이유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겠죠. 왜 그런지에 대한. 나만의 경험은 어때요? 나만의 경험은 뭐나 힌트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힌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것은 수많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마술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ncreasingly collective nature of science, 점점 증가하는 집단적 과학의 어떠한 성격은 흔히들 놓쳐요. 묻힙니다. Stories individual genius, 천재의 이야기로 이 진실이 놓쳐지고 있어요. 바로 whether 뉴턴이 sitting under the apple tree,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는 둥, 또는 아인슈타인이 옛날 저녁에 그의 일을 끝내고 논문을 썼다는 둥, 이러한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 과학의 집단적 지성을 흔히들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the more we know, 우리가 알면 알수록 the more collective, 더 집단화되어 있구나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networks, collaborators, 서로 콜라보하며 서포트하며 동료로서 같이 이러하는 콜라보와 서포터와 동료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진짜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걷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드리면, 영어 학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언어학자나 그런 내어학자들이 만들어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는 게,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트렌드에서 보면 아마도 우리는 노암 촘스키를 뺄 수는 없죠. 자, 이 노암 촘스키는 언어를 뭐라고 합니까? 교실에서. 다시 말하면 가르칠 수 없다고 하죠. 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뭔가 배워지는, 스스로 하는 반자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해야 된다도 되고 해야 된다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생득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능력, 생득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어 학습은 꼭 뭔가 여러분들이 걸음마조차도 가르쳐야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게 당연히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난 배워야 될 것 같고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나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개별적 이야기가 결국에 진실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매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없던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수많은 종교가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경험이에요. 수많은 종교는. 이 경험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다차 겸증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니까. 여전히 종교는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많이 줄었죠. 전 세계 인구의 50%가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니 옛날에 비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거의 다가 아니었을까요? 어찌 보면은 무지의 영역을 종교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 다시 말해 죽음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포에 대한 것을 종교가 채워졌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에서 이거를 채워주고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 종교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종교,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과학이 채워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00%는 없어요. 종교가 채워줄 수 있느냐? 종교를 철학으로 보면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봐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그게 먹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짜니까. 어차피 지옥과 천국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뭔가 두려움을 만들고 좋은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결과만 좋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점점 전 세계에서 50% 인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인류는 계속 진화해 가고 인류는 계속 발전해 간다.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집단 지성. 과학이 대표적인 얘기죠. 학계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세계를 이끄는 건 결국에는 과학과 대학이죠. 대학에서 만드는 인재들이 결국에 세계를 바꾸고 있거든요. 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대학을 단순한 취직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건 너무 격화시킨 거죠. 대학은 세계를 이끄는 어떠한 도구라 좀 이상하지만 인류의 어떤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뭐가 현실에 맞게끔 물건을 만든다면 그거의 어떤 모든 바탕은 또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강사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영어 습득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유전 형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